이걸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줄 거 아니야. 너는 이걸 외워. 아, 합이면 최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전제 조건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황에서 전제 조건이. 공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됐지?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걸까? 얘네들은. 얘의 형태를 봤을 때 얘는 어떤 두 수의 합이나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이나 곱이 주어지고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 왜냐면 부등식이면 뭐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기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크냐, 제일 작냐를 따질 때 사용하겠죠. 그죠? 근데 그럴 때만 무조건 얘를 쓰는 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두 수의 합이나 곱이 들어가 있는 어떤 문제에 최대 최소를 물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건 첫 번째로는 일단 산술기하 평균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뭐? 이거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뭐야? 전제 조건이 맞나? 확인해야 돼. 내가 산술기하 평균 쓰려고 하는 것들이 뭐? 둘 다 양수인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럼 쓸 수 있겠다 써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또 다른 상황은 뭐가 있을까? 두 수의 합이나 곱이 주어지고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랑 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대 최소. 이거를 자세히 풀어서 써볼게. 얘들 위치를 봐. 두 수의 합이 주어지고 자, 합이 주어졌어. 여기가 수가 됐어. 그지? 그럼 우리는 뭐야? A, B에 대한 걸 알 수 있지. A, B에 뭘 알 수 있을까? 얘가 수로 바뀌면. 범위. 그럼 어떤 값을 알 수 있을까? 범위는 알 수 있어. A, B 범위. 만약에 이거 5가 됐어. 자, A, B 범위가 어떻게 될까?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 B에 뭘 알 수 있을까? 최대 최소를 묻는 것 중에. 뭘 생각해봐. A, B가 25보다 작거나 같다를 최대값을 알 수 있어. 됐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해주는 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줄 거 아니야. 너는 이걸 외워. 아, 합이면 최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냥 합이나 곱이 주어지고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합이랑 곱이 주어지고 최대 최소? 그럼 부등식 최대 최소를 묻는 거 뭐냐면 얘 지금 부등식 얘에 대한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뭘 떠올리냐면 부등식을 가지고 있는 공식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리고 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수를 보니 합이나 곱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부등식들 중에서 항상 쓸 수 있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들 중에서 합이나 곱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전제 조건이 내가 쓸 수 있는 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원래는 요거야.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럼 합이 주어져 있으면 A, B의 값의 범위를 알 수 있고 그지? 부등호의 방향이 둘 다 양수니까 바뀌지 않을 거야. 제곱을 해도.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5라고 했을 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A, B의 값의 범위가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고 최소값은 모르겠지만 그죠? 네. 뭐? 그래도 최대값이 25이라는 거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 최대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두 수의 곱이 주어지면 여기가 수로 바뀌잖아? 그럼 A 플러스 B에 뭘 알 수 있을까? 그치? 최소를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글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고 했다. 알겠죠? 펜 가지고 쌤이 설명한 것들을 곱씹으면서 여기다가 다 자기가 표시를 해. 알겠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대수적 증명. 자, 우리가 어떤 수 전체 제곱은 뭐예요? 항상 어떤 실수 전체 제곱은 항상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만약에 루트 A 빼기 루트 B를 제곱해도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얘는 항상인 거잖아. 그럼 쌤이 이 좌변을 뭐 해볼까? 전개를 해볼게. 상관없지 않아? 네. 이거 그냥 숫자 정한 거야, 이건 내가. 그죠? 그러면 A,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 너희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되죠. 수학자들은 이것 갖고 장난을 친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 수준이 이렇다. 나는 증명을 이렇게 했다.를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쌤 왜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쟤를 자기들이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도 증명되겠다라고 하는 수학자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됐지? 자,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문제를 풀면은 쌤 이 풀이만 돼요라고 하잖아. 쌤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 풀이 여러 개라고 하잖아. 그지? 너희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 수학과 똑같아. 자, 이번에는 빼기로 해보자. 빼기. 자, 우리가 결론은 저번 시간에는 기하 증명할 때 결론은 이제 얘네 둘 놓고 봤을 때 이제 길이를 비교해서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라지 A로 보고 얘를 라지 B로 봤을 때 라지 A에서 라지 B를 뺀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지? 그거를 증명할 거야. 그러면 2분의 이거 보면은 장난치는 게 보여. 둘이 비슷비슷해.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가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안 돼. 현재 모르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자, 얘를 뭐 한다? 정리한다. 그럼 2분의 1을 묶어내. 그러니까 돼? 그러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 얘는 뭐 해야 돼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A를 양수니까. 그지? 양수니까 가능한 거야. 음수 안 돼. 조심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거 뺄셈이니까 둘이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 제곱. 그러면은 얘 인수분해 돼서 완전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지? 그럼 뭐가 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자, 2분의 1 양수야. 그지? 그리고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됐지? 그러면 이제 뭐야? 이 중간 과정 싹 다 삭제하고 시작과 뭐 결론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그죠? 시작이 뭐였어? 2분의 A 더하기 B가 빼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빼는 것보다. 그죠?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을 어떻게 찾을 거냐? 기하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을 따로 했잖아요. 따로. A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 길이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걔는 따로 별도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등호 성립 조건. 얘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제곱이 0이 될 때잖아요. 맞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예요. 제곱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지? 그래서 A랑 B가 같으면 얘가 0이 돼요. 그치? 그럼 여기서도 단 등호는 뭐 A랑 B가 같을 때 성립. 다르면 이거 성립하겠어? 0이? 성립 안 하겠죠? 그럼 얘도 결론이 어떻게 났어? 여기서 이렇게 났잖아. 그럼 얘도 0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도 똑같이 요걸 가지는 거야. 됐어요? 됐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증명을 해요. 수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자랑한다고. 됐어? 네. 그 다음에